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털렸던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털리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필연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진짜 헷갈리지 않으세요?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찍었다가 다시 10만 달러대고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2021년 고점 대비 반토막이고 이번 불장 믿어봐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더 화나는 건 유튜브에서는 매일 100배 코인, 다음 달에 몇 배 간다 이런 영상들 천지인데 정작 내 지갑은 별로 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을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말고 다른 곳에서 조용히 폭발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에요.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뭐가 중요해? 그냥 1달러짜리 돈인데 돈 될 게 뭐가 있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021년도부터 연 30%씩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이 돈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거대한 돈의 흐름이 혹시 있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첫째, 왜 미국이 전 세계를 흔들어서 돈을 끌어모으는지, 둘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AI 성장의 숨은 파이프라인인지를 첫 번째 목차와 합쳐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필연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알트 섹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약 10분 뒤면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체할 거 없이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저는 저번 영상에서 중금리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의 돈은 집중적으로 한 분야에만 꽂을 것이고 그 분야는 트럼프가 밀고 있는 AI라는 신산업이 될 거라고 했었죠. 그럼 AI 산업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인프라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것인데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하나 짓는데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챗 GPT가 답변 하나 만들 때마다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데 그 GPU 안에 들어가는 핵심 칩들이 비싸면 개당 4에서 5만 달러 정도 하는데 저런 칩이 수십만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AI는 에너지 괴물입니다. 챗 GPT 한번 돌리는데 일반 구글 검색의 10배 전력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이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동장에 돈이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 본인들의 국채를 파는 일입니다. 즉 미국은 국채를 팔아야 AI 산업을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채를 많이 팔기 위해선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사줘야 돼요. 그럼 미국은 전 세계 나라들이 지갑을 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관세는 시장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도구이기에 시장을 박살낸 다음 경제가 어려워진 전 세계 나라들이 꽁꽁 숨기고 있었던 돈들을 강제로 풀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생지원금 뿌리고 전 세계 금리 인하하고 있고 세금 낮춰주고 하고 있죠. 전 세계는 관세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1달러로 1USDT를 사면 발행사인 테더는 그 1달러로 뭘 할까요? 바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를 보면 2040억 달러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어쩌면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격이죠. 트럼프가 최근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금으로 국채를 채워 넣기만 하면 된다예요. 그 이외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신경 안 쓰고 너네 마음껏 확장시켜봐라 이겁니다. 저 법안이 통과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마존, 윌마트, 애플 등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세계적인 금융기관 JP모건도 JPM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어요. 트럼프가 판을 깔아주니까 돈 냄새 맡고 침 흘리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전 세계에 연결된 기업들, 기관들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로를 만든 거예요.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자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리고 미국 국채로 몰아넣는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미국이 완벽하게 의도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요. 스테이블 코인 생태가 성장하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정부 차입 비용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즉 미국 정부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돈을 빌리는 비용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AI라는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이자 돈줄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돈들을 달러로 일일이 환전해서 옮기기는 어렵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가 AI라는 신산업을 반드시 버블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필연적인 흐름과 여태까지의 거시경제 상황까지 모두 이해가 되는 이슈였기에 두 목차 합쳐서 별 3개로 책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들도 오르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의 현금이에요. 주요 거래소 거래량의 80%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거래예요.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면 USDT로 사죠. 이더리움을 팔면 USDT가 생깁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라는 건 암호화폐 시장이 3천억 달러짜리의 탄약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부흥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필연적으로 머니플로가 흐를 특정 섹터들을 찾아봤어요. 그게 효율성이 가장 짙을 테니까 말이죠. 첫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라고 생각해보세요. 차가 달리려면 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은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어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차가 많아지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도 많아지겠죠. 즉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하려면 반드시 이더리움이라는 인프라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과 이더리움의 수익 및 가치 성장이 직결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니어스법에서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이자를 주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은행처럼 절대 이자를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규정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집에서 가장 가깝거나 회사 근처 등 접근성이 잘 형성된 곳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접근성이 좋은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이며 가장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자를 주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으로 예를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적금은 보통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자율에 따라 자금이 나눠지게 된다면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 대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손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전 세계 시장 구조상 저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눈치를 안 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중국인데요. 저는 지금 중국이 비밀리에 코인을 만들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고, 중국이 만들고 있는 이 코인이 여러분들이 현 시점 가장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코인입니다. 중국 브랜드 평판 1위를 5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IT 회사 텐센트. 텐센트의 기업 CEO 마하텅은 완전 민간 기업가라기보다 당 정부의 공식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요. 알리바바의 마윈처럼 정부에게 찍힌 케이스와는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는 시진핑 체제 안에서 인정받는 빅테크 오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텐센트가 올해 10월 뜬금없이 중국 정부가 불편할 만한 회사인 웹3 디지털 자산 금융 인프라 회사 클리크와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를 통한 자본 유출 돈 세탁을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중국 정부에 대놓고 반기를 든 게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텐센트는 공기업에 가까운 기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은 중국 정부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 전문가들은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지시하에 자국 내 자금을 지키기 위한 코인 개발에 착수했거나 이미 완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고, 파트너십 발표는 다국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클리크 회사의 가상자산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만든 코인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직 이 정보가 중국인들은 물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진핑 정부가 중국 자금을 한 번에 끌어모으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밀어주기가 시작된다면 이 코인은 말 그대로 대박, 세계 경제대국 2위의 자본이 몰리는 제2의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중국 정부가 만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초창기 시절 비트코인을 단돈 10달러라도 구매하라고 말했던 제레미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2의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가진 이 코인을 단돈 10,000원이라도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단돈 10,000원이라도 투자해 1억을 만들고 10만원을 투자한다면 10억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3가지만 부탁드려 왔었는데요. 이번에 유튜브 정책이 변경돼 기존 방식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널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보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더보기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보이시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더 간편한데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멘트 작성과 함께 창이 넘어가지니 그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는데요. 부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우였습니다.